경계가 한 번도 분명한 적은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면 혼돈이었을걸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경계를 누가 정할 거냐? 결국은 아무도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경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한 세상에 대해서 염려는 되겠지만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건축은 그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재밌는 거다. 제가 스튜디오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스튜디오 이외의 생활을 제가 많이 참여를 못해서 돌아가면은 동아리 활동을 조금 더 잘 해보고 싶어요. 제가 가입을 해놓은 게 하나클랑이라는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있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연주를 한 번도 서질 못해가지고 그 연주를 서는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새내기로 돌아가면은 건축 학도로서보다는 그냥 학생으로서 도서관에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제가 학교에서 그래도 뭔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읽고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산 게 좀 많이 후회가 돼서 뭐든 많이 읽고 생각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저는 저만의 그 건축 아카이빙 툴 같은 걸 만들어서 남겨보고 싶어요. 이제 다양한 수업이랑 이제 답사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내용 되게 많았는데 그거 다 기억해서 설계에 적용하기까지는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좀 차곡차곡 쌓아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설계하다가 그냥 노트북 들고 서울서 가서 설계는 안 하고 노트북 이제 기분만 내는 거, 그리고 누워서 그냥 설계 땡땡이 치고 싶은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냥 설계 말고 아예 그냥 건축이랑 아예 관련 없는 거 좀 공부 한 번쯤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는 해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취업 앞두고 생각해보니까 해외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해서 교환학생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가지고 싶으신 나라가 있으신가요? 저는 영국 가고 싶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저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거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얘기를 할 때, 설계 얘기할 때도 이거를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얘기했던 해외 경험들이 실제로 있으면은 그건 이미 나에 대해 증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했었으면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뭔가를 하진 않아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은 자격증 공부나 아니면은 그 해외 경험이나 그런 걸 갔다 오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겁니다. 현실적이네요. 저는 오히려 뭔가 건축적인 뭐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뭐 건축과에 대한 좀 공부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하면서 이제 뭐 항상 저희가 보는 핀터레스트 말고도 이제 책으로도 볼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건축가나 이제 건축 잡지 같은 엘크로키스 같은 그런 잡지 책들을 많이 보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실무에서 이제 방학 때 할 수 있는 이제 실무 인턴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도전해볼 것 같아요. 많이 새내기로 돌아간다면 그런 게 좀 이제 저한테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설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웬만하면 처음 이제 뭐 알아서 만들잖아요. 도면도 쳐보고 할 때 그냥 단어 같은 것도 되게 낯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모호한 표현도 많고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그때 많이 들어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축이랑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깨졌던 로망은 아닌데 설계를 하면 할수록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건축 공간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만들고 고민하고 만들어냈던 건축물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컨셉이나 결과는 항상 많이 달랐고 그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항상 컸던 것 같아요. 이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 막 대단한 생각을 하고 막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설계할 줄 알았는데 이제 간단한 약간 논리적으로 막 만들고 있고 약간 이런 게 제일 로망이 깨졌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나도 약간 이렇게 차례 이렇게 쌓아나가는 단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쌓다 보니까 다 만들어지고 약간 다시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완성된 거야.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나. 어쩔 수 없지 않나 설계라는 게. 그게 좀 로망이 깨지는 부분이었다. 건축을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분야가 대중들 혹은 내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라는 좀 기대를 가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별로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이 없구나를 좀 깨달았을 때 로망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국 어떤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는 있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알아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좀 깨지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도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저는 거장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욕심도 많고 엄청 열심히 했고 그 부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건축을 너무 오만하게 접근했던 것 같고 지금은 되게 사소한 거더라도 뭐 하나하나 더 배우는 자세로 좀 임하고 이게 나 개인 한 명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최선이 이 사회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 뿐이다 라는 조금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태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1학년 때 처음 입학했을 때 제가 나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그렇게 다작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예쁜 거를 정말 자유자재로 만드는 근데 실상은 굉장히 스스로 말하기 뭐하지만 시니컬해졌어요 사람이. 아무래도 비평식 수업을 오래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머리가 더 차가운 사람 쪽으로 바뀌지 않았나. 매사에 뭔가를 다룰 때 이게 왜 맞을까? 또 틀리면 이것도 왜 틀릴까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서 아름다움이랑은 거리가 좀 멀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밟아온 스텝들을 보면은 되게 건축은 되게 다양한 학문이 융합된 학문이다라는 걸 이제 몸소 경험한 것 같아요. 그 학부 처음에 새내기로 들어왔었을 때는 그냥 선 드로잉 그냥 막 두께별로 그리고 그냥 뭐 파빌리온 이런 거 만들고 해서 그냥 끝났으면은 지금은 뭔가 더 다양한 학문들과 뭐 철학, 뭐 심리학 뭐 그런 것들이 녹여진 학문이라는 걸 확실히 느낀 상태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학부 때는 그저 건물 짓는 것이 건축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대학원 올라오고 나서는
이론 공부도 많이 하고 논문들도 많이 접하고 또 교수님들도 되게 다양한 교수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되게 생각하는 건축 영역이 되게 확장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제가 건축학과라는 자체의 학과를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건축은 집을 짓는 학과?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원래 그림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한번 실내 건축학과라는 인테리어 학과를 한번 가봐라. 이건 그림 그리는 거니까 뭐 똑같이 할 거다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배우는 게 좀 많더라고요. 배울 것도 많고 이제 깊이 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입히면 되는 학과가 아닌,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뭐 병원 건축을 하더라도 뭐 병원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야 되고 의사만큼 알아야 되는 그런 공부면이 좀 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먹는 걸로 많이 풀었던 것 같은데요. 시켜 먹기보다 이 강 건너서 성수 쪽으로 가서 맛집 찾아가고 그랬던 것이. 네. 어디 어디요? 맞지? 멘토부 라면 아. 아시나요? 멘토부 자주 갔습니다. 저는 항상 뭐 설계가 안 풀릴 때마다 그 노천극장 쪽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고 오고, 이제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좀 이제 마음도 리프레시 되면서, 아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또 여기까지 오기에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다시 설계하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멋있네. 저는 그 트레싱지를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안 풀리면은 그러니까 거의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해요. 그냥 설계하는 것을 그냥 트레싱 많이 하고 하고 찢어서 그냥 후겨서 바닥에 버려요. 그 저랑 같은 연구실인 유리는 알 텐데 제가 자주 바닥에 버리거든요. 너무 지저분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뭔가 생각 정리되고 나중에 다시 주워야 되니까 이제 좀 그렇지만 뭐 그런 걸로 좀 전 해소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술, 담배, 커피 이렇게 세 개도 이제 같이 하는데 뭐 지금은 뭐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한때 진짜 피곤했을 때 그렇게 많이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을 잘 안 본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미안함이 많이 삼았던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시험은 그 당일날의 한순간으로 결정되는 건데, 이제 우리는 뭔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도 나중에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다시 활용할 수도 있고, 약간 뭔가 어느 한 순간에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좀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도 이 학과에서 잘 선택했구나라는 원동력이 좀 된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약간 점수가 확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힘들 때마다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뭔가 더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약간 용기가 좀 생기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좀 다른 점은 나는 친구들 보면서 약간 또 위안을 얻었던 것 같은 게, 나만 이런 거면은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얘도 힘드네? 얘 나보다 더 힘드네?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냥 술 먹으러 가면 다 힘들대.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일단은 이미 선택한 거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저는 극티라서 다 힘들어요. 다 안 힘든 사람 없고, 근데 이제 건축학과는 특히나 그 힘듦은 저희 과만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공대과들은 저희의 힘듦을 몰라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왜 미리미리 안 하냐를 친구들한테 많이 듣는데, 뭐 그거 제쳐두고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은, 힘든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일단은 버티면 언젠가는 그 빛을 본다라는 거, 그 다음에 꼭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선택을 했을 때 좀 잘 선택할 수 있거든요. 빨리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처럼 대학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힘든 거 맞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반대로 F 인간으로서 되게 감동받았던 교수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슬럼프가 오고 힘든 순간마저도 설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저도 우리 학과의 꽃은 또 결과물 많이 있어요. 그 모형을 만들고 그 도면들을 이제 패널링으로 전시했을 때 이 뿌듯함. 근데 그 뿌듯함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은 당연한 거니까 힘들어도 좀 참고 기다려 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화이팅 하라고 저는 화이팅.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도면을 그릴 때 도면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힘들어도 힘든 게 49, 재미가 50일이면 이걸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재미가 50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를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왜 힘든지를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축 자체가 힘든 일은 맞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욕심이 있어서 힘든 거라면은 좀 더 힘들고 좀 더 고생해라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잘하려면은 당연히 힘들고 이제 그만큼 좌절하는 순간도 많을 거니까. 근데 이과를 오고 나서 느낀 게 이게 맞지 않아서 힘든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버티고 있는 거라면은 좀 더 빠르게 이 길이 내 길인지 맞는지 고민해 보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힘든 거는 당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힘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뭐 모든 학생들이 마찬가지고 졸업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졸업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졸업 설계를 시장을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거나 이렇게 여러 작품들이 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제가 다니엘 리베스킨트라는 건축가를 되게 좋아했었어서 이 사람이 작업하는 걸 되게 따라하면서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졸작을 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초반에는 교수님과 많이 대화를 하다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저를 그냥 가만히 내둬라,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졸업 설계 때 이제 문화시설을 했는데 나름 그 당시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또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이제 학생으로서 열정이라든가 그런 건축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단지 이제 그런 세계 건축의 흐름이라든가 또 이제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체계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5학년 지금 정규 수업 시간이 정해져서 스튜디오처럼 하는데 그때는 좀 굉장히 비정기적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주제 정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 때문에 주제 찾는 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인공위성 지도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으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그냥 아무 데나 내려가지고 한번 쓱 보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저는 중랑천 있는 그쪽에 중계동 그쪽 아파트 단지에 뭔가 이렇게 퍼블릭 인프라스트럭처 까는 그걸 했었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중랑천이 지금처럼 단장이 잘 안 돼 있었는데 근데 뭔가 좋아질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조금만 개선이 되면.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어떤 공공성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실제로 제 예상한 것처럼 지금 되게 좋아졌죠. 양재천이나 중랑천이나 지류들, 하천들 보면은 굉장히 잘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프로젝트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뭐 해내야죠 뭐.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르니까 그거의 사이를 어떻게 맞춰가느냐고 뭐 제가 여러 번 학생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설계 수업이 한 번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번 있으니까 그 여러 사람의 교수님과 스타일을 경험하면서 어느 방향이 나랑 어떤 성향이 나랑 좀 더 맞는구나. 그래서 안 맞을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안 맞을 때는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고, 또 맞을 때는 그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더 많은 것들을 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걸 테스트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걸 다 성공하고 잘 한다기보다 어떤 때는 실패하면서 또 배우는 게 또 클 수도 있으니까, 물론 학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질문이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고, 잃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느냐, 잃으려면 확실히 잃고 내 멋대로 하고, 맞는 경우에는 확실히 맞춰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런 방향성이 없다고 해도 끝맺으면 내 스스로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기준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는 완성시키는 습관을 들이면, 아니면 그렇게 해내면 나중에 그게 다 자신에게 돌아오니까 그런 걸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건축은 원래 이제 경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이라는 분야 자체가 예전에는 어떤 건축하고 뭐 어떤 미술이라는 게 뭐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경계가, 조각하던 사람이 건축도 하고 회화하던 사람이 건축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구조 엔지니어가 건축도 하기도 하고, 뭐 구조 엔지니어라는 분야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시공한 사람이 건축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때도 뭐 이제 건축가의 어떤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건축가의 경계를 어떻게 보면 넓히든, 외연을 넓히든 아니면 경계를 흐리게 해서 뭐 다양한 일종의 뭐 크로스오버를 하던, 그게 오히려 건축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뭐 발을 걸치는 듯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경계를 없앨 생각이 없어요. 그냥 건축만 하는 건데,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제가 하는 디자인 자체가 이제 구조적인 거랑 뭐 이런 거랑 연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엔지니어들도 좋아하고, 근데 또 신기한 거는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조형적인 게 있다 보니까 요즘은 또 미술하는 분들이 또 관심이 많아서 찾아와서 뭐 이렇게 책 아트북 같은 것도 주고 가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경계를 없애고 뭐 흐리게 하고 뭐 외연을 넓히고 이런 거는 늘 있어 왔던 거라서 그게 뭐 특별한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근데 다만 이제 본인이 건축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뭐 금방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기 선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이제 설계를 하겠다는 사람은 이제 설계에 집중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 나는 설계만 하겠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점점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좀 더 입체적인 어떤 건축가, 건축 기획과 또 금융 관련한 금융과 또 시행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닿는 건축가들이 좀 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입체적으로 좀 많이 넓혀서 종합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건축가들한테 기대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계가 흐려진 시대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한데, 이게 역사적으로 만약에 되돌아봐도 저는 항상 과거가 늘 그 경계는 불분명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보니까 명확한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과거의 어떤 시대의 경계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게 되면서 그 경계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경계가 됐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 경계를 확고하게 정할 수 있는 누군가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먼 훗날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구름 속에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경계를 누가 정할 거냐? 결국은 아무도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경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예를 들면은 가야 할 라인을 잡고서 그 라인 위에서 쭉 가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 라인이 사실은 일종의 길이어가지고 폭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그 폭 내에서 조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을 때, 그 폭의 경계조차도 사실은 불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꼭 내가 여기까지만이라고 경계를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건축의 경계가 딱 여기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건축이고 저길 넘어가면 건축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많은 경우에 보면 건축은 경계를 넘나들면서 발전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축의 방향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넘나들면서도 계속해서 어느 순간 그 길을 향해서 가겠죠. 그 경계는 본인이 정하는 거고, 저는 솔직히 경계는 넓을수록, 그러니까 멀수록, 경계가 멀수록, 또는 경계의 어떤 그 폭이, 그러니까 담벼락 또는 어떤 선이 넓어서 막 나의 경계와 남의 경계가 막 중첩되어 있는 그런 애매한 상태가 훨씬 더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 불확실한 세상에 대해서 염려는 되겠지만 원래 그런 거다. 그리고 건축은 그렇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재밌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그건 믿어도 돼. 그거는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안 믿으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준비하면 기회는 온다. 내가 정말 준비를 다 했는데 그래도 기회가 안 오면 그럼 이제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준비를 안 한 자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가 뭘 하든지, 자기가 뭐 설계를 하든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건축 관련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면 기회는 온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시라.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을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제가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인 거죠. 저는 질문을 꼭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번 제가 이제 그 졸업 전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답을 찾는 것도 좋지만 좋은 질문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답은 우리가 예를 들면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답이잖아요. 한 학기의 답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1년짜리 답 또는 10년짜리의 답을 우리가 보면 그 답이 훨씬 더 정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또는 심지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의 중심은 질문이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가는 그 과정이, 그게 그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어떤 사건들이 뭐 일종의 답일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그러면 그 답이 그 다음 답으로 바뀌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 덕분에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졸업 전 때 나의 건축이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던지지만 그것의 해답으로
일종의 어떤 프로젝트를 지금 제안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남는 거는 그 해답이 아니라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잘 찾으셨으면 합니다. 뭐 건축학부에 있지만은 이제 학부 교육의 목표 자체가 우리가 뭐 위대한 건축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건축이라는 어떤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또 일종의 뭐 건축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어떤 학문 속에서 뭐 5년 동안의 생활이 뭐 본인이 어떤 것을 하던 그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뭐 훌륭한 커리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일종의 토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 워낙에 이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 별로 안 좋기도 하고, 또 뭐 지금 나이대가 20대 중반 후반이 원래 제일 불안할 때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인생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경기가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조금 덜 나쁘고 많이 나쁜 거지. 그리고 또 그냥 20대 때 불안한 거는 그냥 모든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숙명 같은 거라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받아들이고 오히려 차분하게 너무 조급하지 않게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5 전까지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35까지는 뭐 방황을 하던 뭘 하던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근데 35 이후에 방황은 안 되는 거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조급하지 않게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학창 시절에 저는 설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뭐 계획 시간이나 이런 연구 시간 말했듯이 설계 스튜디오 들고 가면 너는 이거 되게 삼류같이 설계했다라고 하는 크리틱도 받아봤고, 졸업 설계할 때는 교수님이 책 좀 읽고 와라, 너 되게 너무 말하는 게 바보 같아, 이런 크리틱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화이팅! 건축 설계를 정말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시원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좋은 교수님들을 만났었고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좋은 동기들과 혹은 선배님들과 같이 졸업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단 졸업은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항상 올려다보고 쳐다만 보았던 졸업 설계를 한다는 점에서 뭔가 나의 항상 준비하고 싶었던 만큼 그리고 노력했던 만큼 항상 그 후에 어떤 그 이상과 꿈이 오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것들은 매번 닥쳐오는데 나의 준비와 노력은 항상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감당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지금이 앞으로도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휴학을 했어서 먼저 졸업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더라고요. 그런 용기가 되게 부럽고 본받고 싶고 또 계속 시간 보내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졸업하는 게 무섭습니다. 지금 뭐 제일 불똥 떨어진 건 졸업 전시지만 그거 끝나도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길이 될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졸업하시는 학우님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는 특히 연구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연구실 사람들이랑도 계속 느끼면서 밤새고 밥도 먹고 했던 기억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런 걸 할 기회가 이제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면서 그래도 졸업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도 뭐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많이 설계 이야기도 하고 뭐 같이 밤도 많이 새면서 이제 한풀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걸 이제 또 사회 나가면 또 어디서 하겠어요? 또 이제 할 사람도 없을 텐데 이제 자신이 버텨 나가야 될 텐데 이런 걸 좀 이제 추억 삼아 또 이겨내기도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많이 크고 사실 졸업해서 많이 좋죠 이제. 근데 또 이제 취업 걱정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취업을 위해서 또 한 발짝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걱정에 또 달려갈 다시 시작해야죠. 네, 다시 시작해야죠. 다시 시작을